안녕하세요. 그 언니의 화성학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찍는 날이 2020년도에 2월 6일이에요. 2020년도 2월 6일인데 이 날짜를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이면 2020학년도에 정시가 끝났습니다. 발표도 거의 끝났어요. 이제 추가 합격만 남은 때인데 예상하실 거예요. 예비번호가 되게 생겼다. 아니다. 나는 틀렸다. 올해는 틀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죠. 절망 속에 빠져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내가 떨어진 이유. 그렇다면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지 준비할 때 좋겠죠.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으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합격하고 싶다면 내년이든 뭐 언제가 됐던 합격하고 싶다, 정말 간절하다 하면 고쳐야 되겠죠. 어떤 점을 고쳐야 되는지, 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사실 수업보다 이렇게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 반성의 시간이 있으면 1년 동안 또 공부할 때 도움이 되니까 제가 요 조언이라고 할까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떨어졌을까? 그거 테스트하는 시간이니까 아주 정직하게 나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레슨할 때도 얘기를 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작곡과 재즈 피아노를 전문으로 입시 레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과목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뭐 다른 과목, 다른 악기여도 한번 자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작곡이나 피아노는 이론이 되게 많아요. 그냥 무작정 치는 게 아니에요. 이론들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은데 문제는 얘네들을 제가 툭 치고 질문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A 플랫 얼터드 스케일 말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공책에 그리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대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지 이거 바로 작곡 얼터드 스케일 써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그리고 있고 이거 언제 다 써요? 언제 바로 즉흥으로 플레이를 하냐는 얘기예요. 그걸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악도 암기예요.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대답할 수 없어요. 웬만한 이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쉬운 것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럼 안 되죠. 그럼 얼터드 스케일을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바로 떠올라야 사용하지. 사용 못 하니까 당연히 음악이 그냥 그 정도 퀄리티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음악 이론은 무조건 암기.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세요. 바로 적용할 수 없어요. 음악은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바로 적용하는 겁니다. 외워야 적용을 하죠. 언제 일일이 다시 그리고 있어요? 안 되면 이게 이유예요. 내가 떨어진 이유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루에 순수하게 피아노 6시간 이상 연습하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순수하게 피아노 6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6시간 피아노에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6시간 앉아있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6시간 안에는 카톡 확인하는 시간, 친구랑 대화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물 마시는 시간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6시간인 거예요. 피아노를 치는 순수하게 6시간. 그러면 내가 카톡도 하고 대화도 하고 뭐 누구랑 대화도 하고 그러려면 피아노 그 앞에 8시간 이상 앉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주위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나머지 시간 뭐 쉬는 시간도 있을 거고 뭐도 있고 뭐 유튜브도 보는 시간이 있을 거고 6시간 치냐는 거예요. 매일매일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서울대 가는 학생들 어떻게 공부할 것 같아요? 그냥 될까요? 천재라서. 물론 그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학생들 대부분 서울대 가기 위해서 기숙학원 막 이런 데 들어갑니다. 하루 종일 공부해요. 그 다음에 뭐 핸드폰 금지, 뭐 여러 가지 뭐 금지. 그러면 우리가 제일 좋은 학교라고 실용마켓에서 얘기하는 데가 서울예대인데 서울예대 학생들 그렇게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찾고 자료 찾고 뭐 연구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서울예대 뭐 동아 여러 학교들 있죠? 한양대 이런 데 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작곡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를 6시간 이상의 나머지 시간 뭐 이론 풀고 이런 거를 해야 돼요. 집에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루에 공부하는 양이 엄청나겠죠. 그 정도를 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연습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내가 하루에 2시간 했는데 어떻게 입시를 준비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시간 이상 내가 매일 쉬지 않고 연습을 했는가? 안 했다면 이것도 이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 2회 이상 레슨을 받나요? 나는 주 1회 1시간씩만 받아요. 주 1회 60분이죠. 60분 레슨을 받는데요. 작곡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목이 필요하냐면 피아노 배우셔야 됩니다. 피아노 따로 배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작곡 실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요도 쓰고 뭐 재즈도 쓰고 여러 가지 작곡,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작곡 실기를 배우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화성학 시간도 있어요. 뭐 서울예대나 동아방통대는 전통화성학도 있죠. 그 다음에 재즈화성학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재즈화성학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곡도 쓸 수 있을 거예요. 재즈화성학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많은 학교들이 선율쓰기, 동기발전, 백성예대, 경기대, 뭐 당국대 이런 학교들 선율쓰기 하죠. 그러면 과목이 몇 과목이에요? 4과목인데 이 4과목을 주일에 60분에 다 배워요. 뭐 20분씩 배워도 안 되겠네. 15분씩? 그러면 퀄리티가 생길까요? 과목의 퀄리티가 생기지 않아요. 적어도 작곡이라면 주 2회 이상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주 2회 이상 뭐 주 4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레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 1회 작곡 레슨을 받는데 그러면 놓치는 과목이 생기죠? 그러면 놓치는 과목이 생긴다는 건 시험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부분에 점수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당연히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몇 시간 레슨을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과목들을 레슨을 받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정말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는 건데요. 수시 1차가 보통 10월 말 10월 셋째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0월 셋째 주부터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수시 1차가 그러면 한 달 전에는 그러니까 9월 말 정도 되겠죠. 9월 말 정도에는 입시곡과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경험 삼아 볼래요? 시험이 경험 삼아가 어디 있어요? 실전처럼 보셔야 됩니다. 실전처럼 보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준비가 돼야죠. 이 준비가 돼서 나머지 뭐 떨어져서 정시까지 가더라도 그 준비된 게 녹익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준비된 걸 가지고 정시까지 가는 거예요. 혹시 떨어지더라도. 그런데 왜 10월 셋째 주부터 말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인데 그 전날까지 곡을 쓰고 있냐는 얘기예요. 한 달 전에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피 터지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날까지 곡 쓰고 그 전날까지 연습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연습이라는 건 정말 실전 같은 연습이에요. 진짜 시험 같은 연습 그걸 해야죠. 혹시 그 전날까지 막 헤매고 있었어요? 뭘 치나? 어떻게 치나? 막 걱정하면서 걱정은 될 수 있지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죠. 그런데 그 전날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것도 불합격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시험이 3주 앞이에요. 이제 수시 1차건 정시건 뭐 미처 내가 수시는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럼 정시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정시 3주 앞이에요. 그러니까 뭐 12월 초 정도 되겠죠. 12월 초 정도예요. 12월 초에는 무조건 완성이 됐어야 됐고요. 제가 요때 입시곡 시키지 않겠어요. 선생님이니까 입시곡 한번 쳐보자. 그 입시곡을 치던 자기 포트폴리오를 치던 피아노를 치라고 시키는데 그때 입시곡을 틀렸다? 미스터치 너무 많다? 혹은 악보를 까먹었다? 악보 까먹었어요. 그러면 이미 틀렸어요. 저는 시험이 3주 앞인데 왜 입시곡을 틀리는지를 정말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는 제가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거죠. 입시가 3주 앞인데 피아노를 틀렸다. 내 입시곡을 앉자마자 치는 들어가자마자 치는 입시곡을 틀렸다. 이거는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스터치가 너무 많다. 그 다음에 너무 불안하다. 여러분 연습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멈추더라도 머리는 스탑됐어요. 내 뇌의 작용 너무 떨려가지고 머리는 스탑이 되더라도 내 손가락은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내 손은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하는 거예요. 머리가 멈춰도 손이 세포에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건 거죠. 이렇게 입시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불안증에 시달리면 안 돼요. 연습을 많이 해서 완전히 숙지를 하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분을 경험해 봐야 돼요. 연습을 통해서 1년 동안 입시 준비를 할 때.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뭐 할 거 다 하고 유튜브 뭐 영상 볼 거 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학교의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레벨의 학교를 가고 싶으면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거 다 했어요. 정말 이걸 쉬지 않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번호도 없이 싹 다 떨어졌어요. 싹 다. 싹 다 불합격이다. 그러면 어떡하나요?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선생님 문제예요. 선생님이 이상한 거예요. 뭐 세상에 모든 선생님이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않고서 여기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그게 이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재수나 삼수 생각하나요? 그러면 이 5가지 제가 얘기한 걸 꼭 숙지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꼭 이거를 기억해서 내가 다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이걸 꼭 지키면서 계획표 세워가면서 정리하면서 입시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오늘은 내가 다시 도전했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실용음악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화이팅!